아, 지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식을.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뭐 테두리나 색상 넣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다 입력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식에 대한 개념을 익혀 보려고 지금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C의 5번지에 여기에다가 제가 숫자 2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여기 D의 5번지에다는 제가 이렇게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결과라고 써볼게요. 결과. 그리고 자, 이 부분 결과 부분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얘를 계산을 한다면 2에다 3을 더해서 이렇게 5 이렇게 씁니다. 수학에서, 산수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값이 C의 5번지 값이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을 때 이 결과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숫자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이런 숫자들, 그리고 문자들, 이런 걸 상수라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숫자니까 숫자를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컴퓨터에서는 변수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하는 값이죠. 이게 만약에 C의 5번지에 값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변하고 얘도 변해요. 그때마다 결과값이 만약에 다르게 이 계산이 정확하게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려면 수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엑셀에서 수식을 이제 엑셀이 인식하게 하려면 이제 이퀄이라는 기호를 넣어준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른 양식 작성할 때 이제 계산했을 적이 있었죠. 자, 이퀄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퀄. 자, 넣어봅니다. 자, 넣으시고 자, C의 5번지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게 들어오든지 이 셀 안에 있는 값하고 자, 무엇을 하냐면 이게 더하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더하기 자, D의 5번지에 있는 값이 무엇이 들어오든 더해줘라. 이런 의미로 수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엔터 했더니 여기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뭐 숫자 2 하고 엔터를 치면 이 결과값이 그 결과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얘가 계산을 잘 해주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이렇게 한번 화면을 키워보면 여기 안 보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을 키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C의 5번지에서 D의 5번지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얘는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죠? 결과값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빼기도 여기다 만드실 수 있죠. 자,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같은 방법으로. 자, C의 6번지에 들어오는 값에다 마이너스 D의 6번지에 들어오는 값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저도 또 같이 해볼까요? 자, 계산에 equal 넣어줘요. 자, 그리고 C의 6번지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너는 이 값에다 A 값에다가 B 값 얘를 빼 했으니까 빼기 하고 D의 6번지 안에 있는 걸 빼줘 하고 엔터 해주면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10 하고 그 다음에 B 값은 3 이렇게 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든 얘는 더하기 결과값을 내보낼 거고 얘는 빼기 결과값을 내보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별표를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쓸 때 키보드에 이런 곱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를 항상 사용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자, 곱하기 A 값이 들어왔을 때 여기 B 값하고 곱해서 결과를 여기 나오게끔 수식을 만들어 보실래요? 기다려 볼게요. 자, 다 되셨겠죠? 그럼 제가 자, 계산의 equal 자, 어떤 걸 계산하냐면 C의 7번지에 들어오는 값하고 그리고 곱해줘. 자, 곱하는데 D의 7번지에 있는 값하고 곱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엔터 했어요. 그리고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아무거나 선생님들 마음대로 5, 4, 엔터 20 나왔네요. 그죠? 다시 고치면 7, 4, 28 이렇게 나오네요. 자, A값, B값이 변해감에 따라 결과는 정답을 산출해내죠. 자, 나누기는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를 자, 이런 나누기 기호가 없어요. 키보드에. 그죠? 그래서 나누기는 슬러시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같이 할게요. 자, 계산의 equal. 자, C의 8번지 안에 있는 것과 나누기. 자, D의 8번지에 있는 것을 나눠. C의 8번지에 있는 것을 D의 8번지로 나눠 하고 엔터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디바이스 에러가 나왔네요. 자, 이 에러는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눌 수 없냐면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일 거 아니에요. 0 나누기 0은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30 하고 여기는 2 하면은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칙 연산을 넣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넣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거나 수식에는 관계 연산자라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기호들을 써요. 자, 이런 것도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수식에요. 자, 그 다음에 수식에는 뭐 이런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이런 콜론이라는 기호를 써요. 얘는 부분자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 이러한 콜론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컴마 같은 게 있죠. 컴마. 이런 컴마. 얘도 구분자예요. 자, 무엇, 이거 쉼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이 안에 수식에 들어가고요. 또 수식에는 백분율, 이 퍼센트도 들어가고, 또 지수라고 있죠. 거듭 제거.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자, 그런 산술 연산자와 또 그다음에 크다, 작다 이런 관계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식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사칙 연산으로 한번 계산기를 만들면서 수식의 개념을 이해해 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시트를 하나 또 여기서 자, 이것도 배워볼게요. 자, 이 시트가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시트 1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계산기로 시트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계산기라고. 자,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하면 시트의 이름이 계산기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시트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자,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 자, 이 시트에는 선생님들께서 얘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걸 여기서 수식과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같이 익혀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자, 일단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잘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만 있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십니다. 지금부터 작성해 보십니다. 혹시 다 작성하셨을까요? 자, 뭐 틀은 뭐 잘 작성하지 않으셔도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총점을 구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총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총점은 김태하라고 하는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김태하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또는 이게 여기 데이터가 국어, 영어, 수학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를 김태아에 대한 하나의 일련의 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레코드라 그래요. 그 레코드가 있는데 레코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는 항상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이제 수식만 이렇게 정해주고 보통은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김태아에 대한 총점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총점이라는 건 뭐예요? 자, 김태아의 총점을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을 한다면, 산수로 계산을 한다면, 자, 어떻게 해요? 자, 100 더하기 95 더하기 95 해서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더해서 총점을 구하면 되죠. 자,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수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계산에 그러면 equal. 자, 김태아의 국어 점수는 C의 3번지. 자,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을 더해. 자, 더하기. 자, 영어 안에 영어 점수는 자, D의 3번지. 자, 이걸 더해. 더하기.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여기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이 세 개를. 그죠? 그리고 엔터 해줍니다. 엔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자, 290 이렇게 나왔네요. 만약에 김태아가 국어 점수가 만약에 50점이에요. 그럼 50하고 엔터를 하면 총점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자, 아까 우리 계산기에서 더하기 하는 그 계산이랑 똑같죠. 총점을. 그죠? 그럼 한여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여름도 한번 해볼게요. 자, equal 한여름의 국어 점수 플러스 영어 점수 플러스 자, 엄밀히 따지면 수학 점수하면 수학이 들어있는 그 셀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 이 안에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얘는 나머지는 여기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린다 그랬어요. 자, 내리게 되면 얘가 수식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C의 3번지, 여기 C의 3번지죠? 다음에 내린 게 C의 4번지, C의 5번지 이렇게 변해가죠. 이 참조,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요. 상대 참조라는 것은 엑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제 숫자나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나 이상의 숫자나 문자를 비교해서 그 참조하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가 들어있는 셀을 참조해서 어떤 결과치를 원할 때 그때 이제 참조하는 그 부분을 상대 참조라 그래요. 근데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대 참조는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자기가 자동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주면, 수식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수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평균은 총점 나누기 과목수죠. 자, 총점이 240 나누기 하나, 둘, 셋이니까 3으로 해도 되고 자, 이런 방법이 있죠, 선생님. 자, 먼저 총점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50 더하기 95 더하기 95 하고 나누기 그다음에 3 이렇게 해줘도 되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자, equal 하고 자, 얘 더하기 자, 얘 더하기 자, 얘 하고 나누기가 슬러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과목이에요? 하나, 둘, 셋이니까 3 이렇게 해줘요. 자, 근데 이게 답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 사칙연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자, 엔터 해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선생님. 자, 먼저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보면은 이게 지금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해 주잖아요. 근데 이걸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로를 넣어 줘야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요 앞에 C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나누기 3을 해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한번 해봅니다. 자, 가로 열고 여기서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총점이 세 과목을 더해서 뭐 다 더해겠죠. 가로에 있는 걸 먼저 하니까 사직연산의 예, 우선순위 보면 가로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가로에 있는 안에 있는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3을 해서 80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총점이 이미 이 합계를 구했죠. 이 합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총점이 F의 3번지죠. 그러니까 F의 3번지 나누기 3 하면 더 간단하겠죠.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다시 지웁니다. 자, 지우고 딜리트. 자, 아까 수식으로 그렇게 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구해놓은 게 있다면 총점 나누기 과목수 하면 되니까요. 자, equal. 자, 총점. 김태아의 총점은 F의 3번지죠. 예, 나누기. 자, 몇 과목이요? 하나, 둘, 셋, 세 과목. 3. 엔터. 자, 나왔어요. 한여름의 평균도 한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시겠어요? 자, 간단하게 되셨죠? 제가 다시 하면, 자, 계산에 이꼴, 자, 평균을 구하래. 그랬으니까 한여름의 평균 총점 나누기 세 과목 하면 되니까, 자, 한여름의 총점은 F의 4번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되죠. 죄송해요. 자, 여기 나누기, 자, 나누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과목이요? 세 과목. 이렇게 주면 평균이 나타나죠? 그리고 얘도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핸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 점을 이용해서 뒤로 쭉 내려주면 되겠죠. 선생님, 네. 소수점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바꿔주는 건지. 괜찮습니다. 그거가 지금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정수 부분만 나왔는데요. 네, 이거 블록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자, 블록을 접으면 홈에 보시면은요. 홈에 보면 이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여기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자릿수 눌림을 두 번 눌러주시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이 되고요. 세 자리까지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정수 부분만 소수점 이 아랫부분을 버리고 정수값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어, 자릿수 그림을 해주면 되죠. 요거요. 근데 저는 왜 샵으로 나올까요? 그거는 여기가 너무 칸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G와 아, X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게 넓어지거나 아니면 얘를 늘려줘 보세요. G와 H셀 사이를요. 자, 숫자가 샵샵샵샵으로 나오는 것은 셀의 너비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총점과 평균을 냈는데요. 자, 수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쵸? 이제 수식을 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평균을 구하려 그러면, 세 과목을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야 돼. 이걸 내 머리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건 쉬운 거지만 어려운 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이제 말하자면 공식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엑셀에서. 그러니까 그 함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기를 너
어디 어디를 총점 구해. 이 부분을 총점 구해 하고 총점 구하는 합계를 구하는 명령어를 써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합계를 구해 주고 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구해." 그러면 평균이라는 명령어를 써 주면 자동으로 평균을 구해 줘. 이렇게 구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함수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fx 이렇게 쓰잖아요. 수학에서도 이게 그래서 함수 쓸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펑션, 함수의 함수 펑션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요거는 함수 이름을 의미해요. 함수 이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함수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함수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해." 하고 이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합계를 구해 줘." 여기 함수 이름, 명령어를 쓴다는 거죠. 명령어가 "합계를 구해 줘." 그런 거를 sum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줬어요. 그 약속이죠, 선생님. sum이라는 거를 써 주면은 합계를 구해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구하는 함수명은 sum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sum을 이렇게 써주죠. 자, 합계를 구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는 함수를 표현할 때 자, 가로 안에 요 안에 인수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열고 자, 여기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3, 2, 5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sum 더해 가로 안에 있는 인수 3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 인수라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인수라 그래요. 그러면 3, 4, 5, 10 이죠. 이 결과값은 얼마를 내보내요? 10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구분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equal 자 더해줘 sum 자 그다음에 인수를 쓰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뭐예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얘를 읽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김태아를 요거 다시 써 볼게요. 자, equal sum. 자, 합계를 구해줘. 자, 여기다가 지금 합계를 구하려 그래요. 그쵸? 그러면, 자, C의 3번지에서, 그러니까 C의 3번지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얘는 콜론을 사용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2의 3번지까지. 자, 2의 3번째까지. 그러면 연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값이 얘가 되는 거고 요거 C의 3. 그러니까 얘는 구분자가 여기는 처음 값, 이거 처음 값을 의미해요. 여기는 마지막 값까지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에 이루는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값을 뭐 하라고요? 더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의 이름은 average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verage 하면 평균을 구하라고 컴퓨터한테 엑셀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제가 average라고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마우스를 써 가지고 잘 안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average 하고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 뭐를 해요? 너 평균 구해. 이게 뭐 이거예요. 자, 함수명만 쓰고 요 안에 쓰는 형식을 배우는 것이 함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써 있는 이렇게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들도 이제 자주 쓰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 지울게요. 자, 여기를 이제 수식으로 한 거를 딜리트로 지우고 지웁니다.
자, 총점을 한번 구해 볼까요, 선생님? 자, 함수로. 자, 여기서 총점을 아까 썸이라 그랬죠?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해 볼게요. equal sum sum 이렇게 su까지만 써 볼게요. s 한영키 누르시고 su 이렇게 써 볼게요. 그랬더니 이 밑에 보니까 sum이라는 함수가 여기 보여요. 그쵸?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이렇게 가로를 열어요. 가로. 가로까지 나와야지만 얘가 함수로 인식을 해요. 자, 계산에 equal하고 함수명을 하고 가로까지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김태아의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엔터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내가 머리로 신경 쓰지 않아도 너 합계부에 하는 sum이라는 함수를 알고 있다면 sum 합계부에 하고 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밑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equal sum. 자, 이것도 채우기 핸들로 해도 되지만 연습 삼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한여름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C의 4번지에서 E의 4번지까지죠. 자, 여기까지를 이 부분을, 이 영역을 더해줘. 이런 거죠. 엔터. 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자, 합계를 구해줘. C의 3번지에서 E의 3번지. 얘 변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C의 4번지에서 4번지까지. 이번에는 5번지에서 5번지까지.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할 때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식을 연속적으로 증가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죠? 자, 평균도 해볼까요? 자, equal average라 그랬어요. AVERAG인데 AV까지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verage, 여기 다 기능이 다 틀려요. 그래서 두 번째 정확하게 average라고 써있는 얘 여기에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이 구간 어디예요? 김태아의 국어, 영어, 수학 여기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엔터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평균을 구해줘요. 왜?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명을 써줬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을 너 평균 구해 이런 거고 얘는 너 요 안에 인수 안에 있는 값을 너 합계를 구해 이런 의미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평균을 다 구했어요. 만약에 김대아가 국어 점수가 100점인데 잘못했어요. 100 하고 엔터 해주면 총점과 평균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지워볼게요. 자, 이거 다시 지웁니다. 자, 함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셨어요. 그쵸? 자, 수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쉽게 공식으로 만들어 놔서 내가 그 공식을 잘 익히면 이제 엑셀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함수를.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제가 영역만 이렇게 지정하는 함수들을 두 개 총점이나 평균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는 함수는 몇 개가 있는데요.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요.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홈의 메뉴예요. 홈 메뉴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 셀 그룹이 있어요. 셀 그룹. 여기 셀 그룹 여기 보이시죠? 아, 셀 그룹이 아니다. 편집 그룹이 있어요. 편집 그룹에 보면 여기 자동 합계라고 있는 곳에 여기 삼각형 거꾸로 된 드롭다운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눌러볼게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자,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고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를 구하는 거는 count라는 함수, 최대값은 가장 큰 수를 구하는 함수, 최소값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함수. 그 안에 어떤 영역에서 가장 이렇게 조건에 맞는 그러한 값을 구하는 게 여기 지금 여기 자주 사용하는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 보려 그래요. 자, 총점 합계 구하려 그래요. 그죠? 자, 다시 김태아 F의 3번지에다 놓을게요. 자, 아까처럼 equal sum 하고 구간을 정해 줘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메뉴를 이용해서 해 보자는 거죠. 근데 얘는 equal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안 해요. 여기다. 자, 셀 포인트만 F의 3번지에다 놓고 자, 홈에 편집에 자동합계 옆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합계 선택합니다. 합계. 클릭 했더니 얘가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sum 그리고 영역을 잘 지정을 자기가 알아서 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C의 3번지에서 E의 3번지에서 자기가 알아서 잘 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드래그 한 그대로 엔터만 치면 되겠죠. 자, 여기가 C의 3에서 2의 3까지 그 엔터. 잘 구해줬죠? 자, 되셨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 셀 포인트를 F의 4번지에다 놓고 한여름에다 놓고 한여름의 총점에다 놓고 자, 편집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합계 영역 잘 정했으니까 엔터. 잘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총점을. 자, 그러면 선생님 평균도 마찬가지죠. 자, 평균도 여기다 놓고 자,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들은 별도로 이제 쓰지 않고 여기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눌러서 자, 이번에는 평균 구해줘 equal. 자, 에버리지 함수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영역이 잘못됐죠. 왜냐면 평균 구해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김태아의 C의 3번지인 국어 점수에서 자, 2의 3번지인 수학 점수까지 해야 되는데 총점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원하는 평균을 구할 구간만 드래그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값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을 평균을 구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엔터. 자, 이것도 같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평균 구해줘. 자, 한여름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드래그 엔터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게 다 구해도 되지만 이제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선생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평균 최고 점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2의 10번째에다 최고 값을 구하는 것은 max라 그래요. 최대 값을 구하는 것, max. 자, 이것도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답이 나올 2의 10번째에다 놓고 자, 상단에 자동합계 있는 곳에 열어서 자, 최대값,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대값을 클릭. 자, 그랬더니 이제 영역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평균이니까 G의 3번지에서 G의 8번지 이 안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맥스 큰 수 구해줘. 지금 내가 드래그한 이 영역에서 이 얘기죠. 엔터. 자, 그랬더니 선생님 가장 큰 수가 97점 해가지고 97이 나왔어요. 너무 작으네요. 숫자를 조금 크게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최저 점수는 또 최소값이겠죠.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min이라 그래요. min. 함수를 잘 사용하려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각각의 이제 함수 쓰는 방법을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명과 형식을 알아두는 게 이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최저 점수는 자, 자동화계에서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죠. 자, 어느 영역에서? 평균에서. 자,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여기서 찾아봐. 이 얘기죠. 엔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본 학생 수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열어보면요, 선생님.
뭐가 있느냐면 숫자 개수가 있어요. 숫자 개수. 자, 개수는 이거 뭐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카운트는 왜 카운팅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그래서 카운트는 자,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셀 포인트를 2에 12번 여기 12에다 놓고 영어를 본 학생 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눌러서 숫자 개수를 하는데 자, 영어를 본 학생 수니까 영어 여기를 드래그하면 영어 점수가 있는 애들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카운트 개수를 세 숫자가 있는 세의 개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둘, 넷, 여섯이죠? 그러니까 6이 나오겠네요. 자, 엔터 이렇게 하면 6이 나오죠. 근데 영어를 선생님 2,000원이 얘를 안 봤어요. 딜리트를 지워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어때요? 여기 5가 되잖아요. 5가. 그죠? 얘가 요 안에서 5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잘못 기록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2,000원의 점수를 80 했어요. 그랬더니 6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카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지우시고요. 다 지우시고, 얘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함수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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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다 구해보시고요. 이건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복습해 보십니다.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빨리빨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아의 총점, 자동합계에서 합계, 자, 드래그 한 개 맞아요. 엔터. 자,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해봅니다. 자동합계에서 평균 구해줘. 자, 영역 틀리니까 다시 한번 김태아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드래그하고 엔터 했어요. 자, 얘는 한꺼번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줘도 돼요. 제가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요. 이 밑으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같이 복사가 동일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최고 점수를 구하는 게 최대값이라 그랬죠? 자, 최대값은 자, 제가 max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equal하고 max 이렇게 쓰면은 그 영역 안에서 최고 점수를 구하겠죠? 자, 평균에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영역 잘못됐죠? 그러니까 전체 반평균, 자, G에 3번지에서 G에 9번지까지 해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했어요. 자, 최저값은 민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최소값, 그러니까 민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최소값 했어요. 자, 지금 짖는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닌데 제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다른 집 강아지 소리가 막 들리네요. 저희 강아지는 참고로 선생님 조용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평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값을 가장 작은 값을 구했죠? 만약에 제가 한여름에 영어 점수를 10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47점이 제일 작은 수니까 여기 작은 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영어를 본 학생 수 세례 개수를 세는데 숫자가 있는 세례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는 자, 영어 있는 숫자를 이렇게 드래그해 주면 숫자가 6개니까 시험 본 학생 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함수예요,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수는 함수명을 익히고 그 안에 인수 쓰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게 이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등수를 구하기 전에 절대 참조라는 걸 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50점을 이렇게 써볼게요. 50점. 50을 써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대요, 선생님. 여기다가요. 총점에다가 각각 학생들의 50점 너무 많은가요? 20점만 줘볼게요, 선생님. 20점. 20점. 20점을 추가 점수를 총점에다 주고 싶대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 점수를 20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수식이 뭐가 나왔어요, 선생님? 요렇게 나왔죠, 여기. 그쵸? 여기다가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다 더하기 Z에 얘가 몇 번지면 그 몇 번지 이거 찍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 클릭 플러스 더해라. 얘를 더해라.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엔터 해볼게요, 선생님. 자, 엔터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 이건 함수예요. 그리고 더하기를 하는데 요 안에 Z에 2번지에 있는 거를 여기다 더해. 그랬더니 얘가 점수가 늘어났어요. 20점이. 그죠? 그리고 평균 점수가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내려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선생님들은 아직 하지 말아 보세요. 자,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얘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 맞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C의 4번지에서 C의 4번지. 얘는 맞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그런데, 자, 얘가 Z의 2번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렸더니 얘가 Z의 3번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Z의 3번지가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자, 얘가 어떻게 변했냐면 Z의 5번지. 그러니까 이게 빈 공간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얘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절대 참조한다 그래서 넌 절대 움직이지 마 해가지고 이 Z의 2번지라고 하면 요 행과 이게 열이잖아요. 다시. 얘가 선생님 Z의 2번지잖아요. 그죠? Z의 2번지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얘가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가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 절대 참조는 얘를 변하지 않게 하는데 이 열에 달러가 붙고 행에 달러가 붙으면 행렬이 완전히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을 해도 얘는 값이 안 변해요. 이건 값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수식에서 여기서요. 자, 여기서 김태하의 총점에서 얘를 절대로 움직이지 마. 달러가 붙게 하려면 F4키 있죠. 키보드에 F4를 눌러줘요. 요 뒤에다 놓고 자, F4 눌러볼게요. F4 한 번 누르면 열과 행에 달러가 붙고 한 번 누르면 이번 행에만 달러가 붙으니까 행만 너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열만 변하지 말라 이런 거고 자, 우리는 둘 다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달러가 다 붙게 F4를 계속 눌러보세요. 그래서 달러가 다 붙게. 그러면 너는 내가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해도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의미예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하고 엔터 쳤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게 되면 자 얘가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 보세요. 여기 안 변한 거 보이시죠?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얘네들은 변했지만 얘네들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 참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조금 까다롭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영역을 고정시키는 거, 참조할 영역을 절대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걸 F4로 달러가 다 붙으면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우기 핸들로 내려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등수를 이 의미는 알았어요. 그죠? 의미는 알았으니까 자, 등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등수.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를 써요. 랭크. R A N K. 자, 랭킹 몇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순위가 몇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등수를 구하는 함수다. 그런데 요즘에는 랭크 함수도 가끔 쓰지만 랭크 EQ라는 함수를 많이 써요. 둘 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떤 걸 써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자, 랭크 EQ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너 등수를 구해줘. 이렇게 할 때는 랭크 EQ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눌러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쓰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선생님, 어,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쓰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계산에 equal 합니다. equal. 그 다음에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자, 합계를 구하는 건 sum이라는 함수를 알아야 되고 평균을 구하는 거는 average라는 함수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서 익히는 게 함수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수를 구하는 걸 랭크니까 RA까지 써볼까요? RA. 그랬더니 여기에 랭크 EQ라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야지만 인수가 열리겠죠? 그죠? 자, 더블 클릭 가로가 열려요. 자, 여기 더블 클릭했어요. 여기까지 돼 있으면 엑셀이 이거 함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요 가로가 열렸으면. 그죠? 그럼 가로 얘 쓰는 형식이 여기 작게 나와 있긴 한데 이 작게 나와 있는 걸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인수가 지금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선생님 쓰는 방식이. 근데 여기는 형식을 어떤 걸 써야 되고 여기는 뭘 써야 되고 여기를 뭘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함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랭크 EQ라고 하고 가로가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 fx를 눌러주세요. 이거 fx. fx를 누르면 자, 랭크 EQ의 함수 쓰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인수가 3개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쓰는 거, 두 번째 쓰는 거, 세 번째 쓰는 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잘 익혀야지 엑셀에서 등수를 잘 구해주겠죠? 자, 왜냐면 등수 구해줘, 등수 구하라는 함수는 이미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넘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등수를 구할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김태아를 우리는 김태아만 원래 구하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가지고 등수를 구할 수도 있고 총점을 가지고 등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평균 가지고 등수를 구하죠. 그러면 김태아의 평균은 몇 점이에요, 선생님? 97점이잖아요. 자, 얘를 가지고 등수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김태아의 평균은 G의 3번지 얘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랭크 EQ의 넘버는 어떤 값을 등수를 낼 거야 하는 것이에요. 넘버는. 자, 했어요. 자, 요 값이래요. 요 값을 등수를 할 건데 REF라고 하는 것은 참조하는 영역이에요. 어느 곳에서 이 검색값 넘버가 몇 등이야 이거를 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자, 이 영역은 어디예요? 이 전체 영역이죠, 여기.
G의 3번지에서 G의 8번지 이 영역에서 얘가 몇 등이냐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 전체 영역에서 얘가 몇 등이야. 자, 등수를 구할 숫자는 넘버에다가 넣는 거고 이 REF는 등수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REF를 제가 채우기 핸들로 눌러주면 얘가 이게 값이 다 G의 3에서 G의 8이라면 G의 4, G의 9, G의 5, G의 10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이 두 번째에도 이 영역에서 구해야 되고 세 번째에도 이 영역에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F4키로 고정을 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뒤에다 놓고 F4 눌러줍니다. F4. 자, 그리고 밑에 오도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오도라는 것은 만약에 등수를 구하는데도 이런 게 있죠.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 얘는 큰 수가 1등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높은 점수가 1등이 돼야 되는 거는 이 오도 값을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값이 작을수록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했는데 초가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오도 값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주는 게 아니라 1이나 그 외에 0이나 뭐 이런 어떤 값을 써주면 얘가 작은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큰 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안 써줘도 되죠. 생략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답이 얘가 1등이 돼요. 여기 97이 제일 높잖아요, 선생님. 그쵸? 수식 결과가 1등 나왔네요. 자, 확인 눌러볼게. 자, 확인. 하면 1등 나왔죠? 여기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내리면 자동으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저희가 안 됐나요? 저 선생님, 이거 잘 안 됐어요. 자, 다시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H에 3번지에다 놓고 랭크를 누르고 일로 들어가려면 랭크 함수 여기다 커서를 놓고 뭘로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잘못됐죠. 여기 완전히 F4로 다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자, 블록 정하고 F4 그래서 행과 열 전체가 지의 3에도 달러가 붙고 지의 8에도 앞뒤에 다 달러가 붙어야 돼요. 그죠? 이거 잘못 나왔어요. 자, 확인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다시 내려줄게요. 그러면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김태아의 점수를 국어 점수를 10점으로 바꾸면 얘가 4등이 되고 김영웅이가 1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얘 지우고요. 다시 풀어보실래요? 자, 지우고 랭크 EQ로. 자,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equal RA 하고 랭크 EQ를 더블 클릭해서 FX를 눌러줘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걸 열어놓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번 이걸 풀어보세요.
자, 다 되셨을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 함수는 형식이 좀 복잡하니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김태아의 등수를 구할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레코드만 식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H의 3번지에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셀 포인트를 등수를 구할 곳에다 놓고 equal, 등수 구해줘. RANK EQ 함수가 등수를 구해주니까 얘를 선택했어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눌러서 함수 마법서를 호출했어요. 자,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숫자는 김태아의 평균이니까 G의 3번지인 김태아의 평균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REF는 자, 얘가 참조하는 영역 어느 곳에서 자, 김태아의 평균을 포함한 전체 평균에서 얘가 몇 등이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F4키로 자, 완전히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G3, G8의 앞뒤에 다 달러 표시가 붙으면 절대로 행렬이 다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확인. 근데 저는 ESC를 눌렀더니 다시 없어졌어요. 제가 빨리 풀어볼게요. 자, ANK에서 FX 평균. 자, 평균을 포함한 영역. 자, 절대 영역으로 절대 참조로 F4키를 눌러주고, 자, 확인.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고. 자,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sum이라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등수를 구하는 함수, 그리고 최고 점수를 구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최저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세례 개수, 숫자가 있는 세례 개수를 구하는 함수 해가지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함수를 배웠어요. 자, 되게 많이 배웠죠?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 포함수까지 배운 김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자, equal하고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if.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뜻하면 이게 해석을 하면 만일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가정을 뜻해요. 그런데 얘는 가로를 열으면 인수 쓰는 난이 얘도 3개예요. 아까 랭크 EQ 함수처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자, 가정을 하는 거니까 내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여기다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맞으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용자가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맞으면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로 가서 여기에 뭐를 써라. 그러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대로 결과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 쓰고 맨 앞에는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이게 맞으면 엑셀이 요 안에 있는 값을 넣는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출력값이 얘는 오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을 경우. 근데 이게 틀려요, 선생님. 이 조건을 엑셀이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이 옆으로 가는 거죠. 여기 거짓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참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no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여기 값이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럼 컴퓨터는 무조건 no라는 요 안에 쓴 그 결과값을 여기 도출해내는 거고 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있는 요 인수값을 도출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if문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선생님. 평균이 지금 60점 이상이면, 70점을 해볼까요, 선생님? 자,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만일, if, 평균이, 우린 첫 번째 있는 사람의 평균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김태아의 평균이, 자, 김태아의 평균이 선생님 G의 3번지죠. 그죠?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럼 다 보이죠? 자, if 자, 김태아의 평균 요거죠, 선생님. 김태아의 평균. 그러니까 G의 3번지예요. 그죠? G의 3번지가 여기 조건 쓰는 아니에요. 지금 조건 쓰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랬냐면 제가 7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70 했어요. 70보다 커야 되니까 입을 이쪽을 향해 벌리겠죠. 이상이니까. 이상. 자, 이상이에요. 이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해줘야지만 여기 지혜 3이 70부터 맞으면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만약에 70 미만이다. 아니 70 초과다. 그러면 여기에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70 초과 그럼 71부터 얘가 해당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자, G의 3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자, 여기 인수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인수에서 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합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합격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합격. 자, 문자니까 따옴표를 붙였어요. 합격.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인수를 여기다 쓸게요. 자, 아니면 이게 만약에 70 이하가 될 경우, 그러니까 미만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얘로 가지 않고 일로 오겠죠. 그럼 여기는 불합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불합격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혜 3이 들어왔을 때 여기 봐서 70보다 크지 않네? 그러니까 얘는 불합격을 찍어줄 거고 여기 들어왔을 때도 70보다 크지 않네? 여기도 불합격을 찍어줄 거고 자, 얘가 73이네요. 70보다 크죠? 크니까 이쪽에 합격을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이 나올 I의 3번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자, if문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equal 자, 그리고 if if 더블 클릭 자, fx 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인수 쓰는 난 여기 3개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인수 쓰는 단에 보면 로지컬 테스트 여기가 조건을 쓰는 단이에요. 이게 논리라고 써 있잖아요. 논리,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걸 쓰면 돼요. 자, 김태아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그랬죠? 그 김태아의 평균 G의 3번지를 찍어줘요. 이렇게. 제3번지가 어떻게 해요? 7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으냐 7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까 쓴 그대로예요. 자, 70보다 너가 크거나 같아. 이런 의미죠. 자, 이 식을 이렇게 조건을 내가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엑셀에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여기 true 있는 거 두 번째로 온다 그랬어요. 얘가 맞으면. 그쵸? 근데 얘는 이미 답을 false다.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얘가 값이 벌써 67이니까 일로 못 가. 나는 일로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자, 여기서 70이면 여기에다가 합격 쓰면 되죠. 합격. 자, 합격. 원래 다운표 하면서 해줘야 되지만 얘는 자동으로 붙으니까 합격 이렇게 쓰고 밑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동으로 붙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겠죠. 여긴 불합격 써줍니다. 불합격. 자, 그리고 다운표가 안 붙으니까 다른 칸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칸을 한번 클릭하면 밑에 거도 따옴표가 붙어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있는 A의 평균은 불합격이래요. 이 불합격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7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펄스 있는 곳으로 가서 여기 펄스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출력하겠다. 그래서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자, 여기 47은 불합격, 52 불합격, 나머지는 합격이죠. 자, 그러면 여기 김태아 국어 점수 100점이었는데 10점으로 잘못 썼어요. 100 엔터 하면 총점과 평균, 등수, 합격 여부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 총점 얘 맞는 점수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그럼 얘 다시 고쳐줄까요?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20점을 더해줬어요. 근데 지워줬죠? 그러니까 요거 지워볼까요? 첫 번째 거. 자, 얘를, 자, F의 3번지를 클릭하고, 뒤에 클릭해서 얘를 지우고, 뒤에까지 지우고, 썸만 해주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다시 내려볼게요. 그러면 또 다 바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얘가 합격, 얘는 불합격, 합격, 얘도 불합격, 자, 얘도 합격, 얘 합격.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우시고 연습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FX 하셔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연습해 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김태아의 총점이 200점 이상이면 패스라고 한번 하고요. 자, 여기다 문제를 여기다가 해볼 거예요. 그 김태아에 대한 요거를 해볼 거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써볼게요. 자, 김태아의 총점이 200점 이상이면 자, 패스라고 하고 패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꾸미는 거예요, 선생님. 200점 이상이면 만세라고 하고 이렇게 만세 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는 이죠,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얘는 좀 더 분발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분발해 보겠어요. 분발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자,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자, 선생님 문제를 여기다 냈어요. 여기다가 한번 여기 Y의 3번지에다 요 문제를 이품문으로 풀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품문으로.
아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해 볼게요. 선생님 만나 보세요. 자, equal. 자, 얘는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뭐뭐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if문을 쓰는 거죠. 자, if. 자, 가정을 하니까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호출 fx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 첫 번째. 네, 자, 조건을 만들어요. 김태하의 여기서 조건이 어디까지예요? 자, 김태하의 총점이 200 이상이면 여기가 조건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김태하의 총점이 어딘지 찾아야 되겠죠? 김태하의 총점 F의 3번지네요. 자, 그쵸? F의 3번지가 200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죠? 이상이니까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자기도 포함해야 되니까. 자, 20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200보다 크거나 같으냐? 네, true로 가겠대요. 이미 벌써 200이 넘나 봐요. 총점 200 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여기다가는 만세, 여기 참이면 만세. 그렇지 않으면 false면 분발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만세라고 쓰고 만세, 여기는 분발해, 분발해 하고 분발핵이라고 썼어요. 분발해 하고 자 얘도 따옴표가 붙어야 되니까 위에 거 한번 눌러주고 확인했더니 얘가 만세 나오죠. 자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하고 자 만세 나오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자 얘는 40 저기 140이니까 200보다 작으니까 분발해 분발해 얘는 200 이상 들이니까 만세 만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입법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요. 녹음 중지.